대표님은 벤츠에서도 제일 비싼 차만 팔았다 그랬어요.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거 안 판다 나는. 네. 나는 S클래스 위만 판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졸부도 만나보셨을 거고 네. 찐 부자들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네네. 진짜 부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점, 그 부자들한테 배운 돈의 속성,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천까지 집중 코스를 들으신 신낙연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온라인 창업 이야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부업, 네.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에 뛰어드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의 수입 상태에 그 어느 정도 부족함을 느껴서 네. 온라인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 43살에 연봉을 3억 정도 받으시는 그 회사를 병행하면서 부업도 아니고 회사를 때려치고 네.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드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생각하면 좀 미친 짓 같기도 한데 한 1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1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때려칠 수 있는 이유도 할 때까지 했다. 왜냐면 직장 생활도 제가 탑을 찍어보고 최고치에도 올라가보고 결국에는 이거를 탑을 찍어보는 것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벤츠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17년 동안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또 이쪽으로 오래 했던 게 왜냐면 병행 일을 한다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부업으로 한다 하면은 그 이상을 제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 벤츠 딜러였으면 네. 연봉 3억 정도면은 뭐 우수사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판매왕을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궁금한 거. 네. 판매왕 되면 베네핏이 생기나요? 네, 차를 줍니다. 네. 판매왕은 얼마에 한 번씩 뽑아요? 이게 1년에 타겟을 잡아서 1년 수치로 이렇게 우수 사원을 이제 뽑죠. 아. 그럼 이제 회사에서 차를 준다는 게 아예 안전에 주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네. 1년 동안 회사의 차를 네.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데 궁금한 게 17년 정도 하셨으면 딜러가 아니라 그 딜러를 관리하는 위치로 가지 않나요? 오히려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한다는 거는 판매하는 것만큼 수익이 높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벌어본 사람은 네. 그 작은 돈 받고 내가 왜 관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점장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네네. 지점장을 안 하려고 해요, 다들. 이미 몇 번 들어오셨죠? 네, 저는 몇 번 했었는데 근데 나이가 아직까지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는 아직 어려요. 5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제 지점장으로 아. 대부분.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바로 직장을 때려치고 온라인 시장을 부업도 아니고 바로 전업으로 뛰어드셨는데 네네. 주변 사람들이나 사실 애도 둘이에요. 그 아내분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유, 반대는 없었어요. 반대는 없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직장 생활을 딜러부터 했던 게 아니고 일반 월급 받는 네. 일반 직장을 다녔었어요. 네네네. 그 아우디 자동차라고 해서 거기에도 딜러가 아니고 제가 네. 마케팅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월급이 그때 제가 초봉이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20년 전 정도인가요? 네. 네네.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죠. 그때 결혼하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150만 원 받아가지고 매달 조금씩 제가 월급 인상되고 팀장 되고 뭐 한다 해도 집 한 채를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도 없다. 아무 택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던 그 딜러들의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네네네네. 근데 와 저는 밤새도록 모터쇼 준비하고 밤새도록 사람들 만나가면서 야근하고 토일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일단 겉보기에는 그냥 출근했다가 집에 가고 정말 자유롭잖아요. 근데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미쳤구나. 이거 뭐지? 그때 제가 느꼈죠. 일단은 집을 사야 되고 왜냐면 네. 제가 신혼집을 16평 단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것도 풀로 대출 다 끌어가지고 30년 된 아파트에 16평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다가 그때 제가 남들은 왜 30평의 기본으로 다 시작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도 못 사겠고 평생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우디 딜러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시켜줬어요. 니는 영업 스타일 아니다. 니 영업하면 큰일 난다. 네네네. 그러니까 니는 하면 안 된다. 네. 니는 지금 마케팅이 너무 잘 맞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 켰죠.
근데 BMW 안 그래도 사실 면접 봤다. 거기서는 내 오락하던데. 안 뽑아주면 후회할 건데요. 네네네네. 어쨌든 난 갈 데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과정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딜러를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제가 딜러를 못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시작은 이제 인피니티라는 일본 차. 네, 네. 거기에서 제가 또 마케팅 부서의 팀장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첫 제가 딜러의 시작이에요. 그럼 딜러를 해보니 생각하신 것만큼 수입은 느는데 워라벨은 어땠어요? 없었어요. 워라벨이 어딨어요? 주 5일 근무 이런 거는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며칠 그런 일주일에 며칠 일하셨어요? 그런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고 왜냐하면 제 라이프 스타일은 고객들한테 다 맞춰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화기를 항상 들고 제가 아. 휴가 때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전화기가 없으면 안 됐어요. 불안해서. 고객들이 언제 어떻게든 전화가 올 수 있고 네. 그게 계약하자는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못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저한테 손실이 크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모든 것들은 그때 돈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 워라벨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네. 딜러를 딜러. 지속하기 힘들겠다 네. 생각해서 3억을 포기하고 쇼핑몰의 길로 들어오셨는데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쇼핑몰 수입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네. 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아, 6천만 원 가져오고 계시고 네. 뗄 거 다 떼고 순수익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그러면은 네, 쇼핑몰 영업 형태가 네, 위탁 판매신지 네, 구매 대행인지 네. 사입인지 궁금하거든요. 요거 다 하고 있어요, 저. 국내 위탁도 하세요? 네, 국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 위탁 구매 대행 근데 사입을 이거를 왜 제가 다 할 수 있냐면요. 네. 제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5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알죠? 1,000만 원 벌어도 다 나간다. 다 나갑니다. 예. 위탁 팀장, 구매 대행 팀장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네. 이 40대라는 나이에 온라인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오프라인보다 영한 시장이잖아요. 네. 변화도 빠르고 네.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온라인에 사실 딜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열어도 되고 아, 네네. 뭐 카페를 열어도 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굳이 온라인인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디지털 노마드 그거를 꿈꾸고 왔어요. 진짜 웃긴 게요. 유튜브 들어가면 3개월 만에 다 월천 번다고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기 블루오션인 줄 알았습니다. 어때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10개월 정도 해보니까 네. 아, 아니에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은 후회한다. 물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 혼자 힘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거는 제로잖아요. 아, 이 네. 마이너스를 계속 투자 개념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온라인이 문턱은 낮죠. 맞아요. 들어오는 건 쉬운데 네. 이 안에서 싸우는 게 진짜 이렇게 치열하고 비겁하기까지도 하고 그죠? 네, 네. 치사하고 네. 왜냐면 치킨집을 차려요. 네. 치킨집을 차리면 1억이나 2억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이 사람이 뭐 시계를 팔아. 근데 내가 이 시계 따라가고 싶어. 1억 5천이 뭐예요? 그냥 다음날 바로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쇼핑몰에다가 맞아요. 훨씬 더 치열하다. 그래서 항상 견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맨날 자기 전에 쇼핑몰 검색해서 경쟁사 있나 없나 보고 막 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사실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신기한 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네. 혼자 하다가 알바 뽑고 뭐 디자이너 뽑고 뭐 뽑고 뭐 뽑고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일반적인 네. 사업 규모 확장 방식이잖아요. 네. 온라인 셀링들 보면 이분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직원을 뽑아요. 구매 대행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뽑고 이제 오케이 얘네들 구매 대행 가르치자. 자기가 못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니까 학원에 들으러 갑니다 수업을. 그리고 수업을 듣고 오케이 구매 대행 해보자. 사무실을 구하고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런 사업 방식이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리스키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벤츠 팔면서 진짜 부자들 많이 만나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이제 구축이 되니까 이 대표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시간적인 여유들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뭐 갑자기 이게 부자가 되신 분들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아바가 이런 차 마이바흐. 네, 이런 네. 차들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갖고 온나 하고 그냥 사는 분? 뭐 스펙도 강심이 없어요. 얼마고? 그러면 계좌도 하고 그냥 입금하고 그냥
하고 심지어는 차 설명도 안 들으세요. 그냥 내 주차장에 갖다 놔라. 그러면 저는 이제 회장님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하고 전화도 없어요. 그러다 그분을 제가 우연찮게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네. 아니 회장님 그 차를 샀으면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안 되는 것도 있을 건데 네. 왜 저한테 어떻게 전화도 묻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 다 있고 내가 신 팀장한테 물을 게 뭐가 있노? 그거 니도 바쁜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은 내 시간도 정말 소중하지만 네. 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남의 시간도? 네. 그래서 정말 존중을 해주시고 진짜 이게 범잡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유들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들을 보니 네.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더라. 네. 그래서 대표님은 처음부터 시스템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자라는 약간 네. 역발상을 했다. 네.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요. 직원이 처음부터 5명이었어요? 처음에 2명 했다가 3명, 4명에 지금 5명까지. 이 5명이 뭐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한 친구는 네. 이제 제가 부사장으로 있고요. 이 친구가 이제 네. 수동하고 로켓 쿠팡 이쪽으로 지금 맡아서 그리고 이제 실장님은 이제 대량 하고 대량으로? 반자동,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하는 여직원 1명 있고 이거를 서포트 해주는 직원 2명. 실장님이 야 너 이거 대량 등록해야 네. 그러면 이분이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따고 이런 이제 아. 반복 작업들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은 이 2직원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수동 등록하고 계시고. 네. 사장은 뭐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전반적으로 매일 회의를 하죠. 매일 뭘 올리고 회의. 있나? 네 방향이 뭔데? 그리고 네가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왜 네네.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업로드에 대한 개수들 왜 이거 못 올렸노? 왜 실적을 저는 매일 체크하죠? 왜 지금 지난달보다 매출이 부진하지? 이유가 뭐야? 그런 리스크 관리. 이 5명 뽑아서 돌리는 거는 저희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맞아요. 뿐이지 네네.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홍보하자면 네. 구매 대행도 하시지만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신 대표 채널입니다. 신대표 채널. 네. 그냥 채널 이름 신대표. 신 대표 검색하면 제일 나옵니다. 예, 바로. 제가 알기로 매일 아침 6시인가 일어나서 운동하는 영상이요. 네. 그걸 항상 찍으신다고. 그러니까 제 루틴이에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1시간 운동을 하고. 음. 근데 이거를 또 유튜브에 접목을 시키니까 네.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루도 빠지고 5년을 했거든요. 네. 5년을 했는데 심지어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만성질환에 진짜 종합병원처럼 늘 병원 감기를 달고 살았고 몸무게도 제가 이 키에 90kg 넘게 나갔으니까 진짜요? 지금은 한 20kg 정도를 빠지고 네. 바디 프로필도 찍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면서 또 직원들도 뽑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멘탈이 강해지면서 네. 뭔가 추진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를 또 더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그 매출 성장 추이가 궁금해요. 첫 달에 그 직원 5명 뽑아놓고 50만 원 나왔다고 들었는데 매출. 네네네.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매출 네.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나오다가 갑자기 6천만 원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그 비결이 한다면 엄청난 비결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진짜 없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거의 지금 매출을 몇 천만 원 내고 있는 게 이제 해외 스트리트 브랜드를 네. 가지고 원하는 곳에 제가 그 상품을 넣어서 파는 거를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맞춰서 저는 그쪽에 공급을 잘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다가 처음에 바로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인계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팔려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개월 정도가 지나면 1개, 2개씩 팔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사장님도 지금 하는 게 로켓이나 수동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벤츠 억대 연봉 팀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만 퇴사하고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네네네.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하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라. 2달만 더 참아라. 네네네. 왜냐면 제가 했기 때문에. 음. 곧 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방향대로만 하면 된다.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꾸준함과 계속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계속 해주자 라는 마인드로
상품을 소싱했죠. 수요자에서 공급자가 되어라. 공급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상품을 넣어라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딜공이나 이런 카페들 있죠. 네네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명품 브랜드들, 네네네. 고가의 스트리트 브랜드들. 소비 심리가 뭐예요? 내가 뭐라도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은 거는 확실히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80% 할인, 60% 할인들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를 끌어서 오픈마켓에 올립니다. 그건 구매 대행인가요? 네, 구매 대행이죠. 아.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것도 방장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지속했어요, 계속. 아. 근데 어느 순간 3개월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다닥 올라가면서 그 마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 높죠. 80% 할인하는 거 정가에 팔아버리면 그렇게 팔진 않고 네. 80% 하면 그래도 진짜 좋은 가격으로 저도 내놓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 직원이 그것만 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좀 전에도 꾸준히 3개월 묵묵히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막 들어오는 40대 이상의 아저씨들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하고 싶은 현실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퇴사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진짜 고민하시고. 근데 만약에 죽을 것처럼 이 일이 너무 힘들다든지 저처럼 원인 모를 만성 질병까지 얻어가면서 지속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퇴사하셔도 괜찮아요. 저 인스타 계정도 없거든요. 인스타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라는 거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퇴사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움직일 게 있어요. 아, 그쵸.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내가 맞춰서 움직이죠. 움직이고 그거를 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 내가 쇼핑몰에서 안 팔리잖아요. 그거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 하잖아요. 팔리는 경험이 돼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꾸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재미를 찾으려면 1인 셀러는 좀 힘들다 저는. 왜냐하면 1인 셀러는 혼자서 멘탈이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지금 오늘 고대 판다님처럼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특강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같이 지금 오는 동료가 있잖아요. 만들어라. 이분들이 어제 같이 뭐 새벽까지 술 드셨다 아닙니까? 지금 얼굴 안 보지만 죽을 것 같아요. 아, 입안 텐션이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 형성을 해서 네. 같이 서로 교류하고 음. 서로 힘이 되고 이게 방향에 맞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미를 얻게 돼요. 판매 네. 경험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재미를 겪어가면서 그쵸, 서로 고충도 얘기하고. 맞아요. 음. 그래서 초보자들이 한다면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먼저 구해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채널 돌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은 초보자들한테 하고 싶은 찐 조언, 꾸준함이다. 네. 이 꾸준함을 지속하기 위해선 직원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네. 동료를 만들어라.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직원부터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동네 1등들 찾아뵙고 네. 인사드리고 좀 알려도 하고 계속 좋아요. 제가 이렇게 또 요청을 했죠. 그럼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대표님은 벤츠에서도 제일 비싼 차만 팔았다 그랬어요.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거 안 판다 나는. 네. 나는 S클래스 위만 판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졸부도 만나보셨을 거고 네. 찐 부자들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네네. 진짜 부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점, 그 부자들한테 배운 돈의 속성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속성은 우리 뭐 김승호 회장님 거기에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정말 친절하시고 배려가 좀 심할 정도로 상대방을 진짜 배려를 부자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저한테 말로 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존댓말. 예, 항상 존댓말 하시고 아, 심지어 전화할 때 저보다 연배가 한참 넘는 아는데도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 근데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은 네네네. 일단은 거칠어요. 차 갖다 둬. 내 차 거기 있다. 일단 나이 많은 건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제 사업 성공하신 지 한 5년 채 안 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났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크게 없어요. 그거는 한결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가?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갈아 넣으시더라고요. 제 얘기하시는. 예. 하나같이 자기를 갈아 넣으셔. 네네네. 공통점을 말씀하시라니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씩 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배려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유를 만들려면 나를 갈아 넣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갈아 넣어지지 않고도 굴러가려면 결국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죠. 네. 항상 직원들을 중간에 세우시더라고요. 항상 직원들이 중간이고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고 나는 항상 옆에서 빠져 계시고 그게 아예 이게 습관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람 조종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맞아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근데 뭐 지금 이 정도 또 성장하신 거 보면 대단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 제가 우연찮게 지금 이 고대 판다님 수업을 제가 듣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벤츠에 있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C세일즈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취득이 쉽지 않아요. 네네네. 돈도 들고 취득하는데 1년이 걸려요. 3년 동안 어느 정도 판매량도 되고 그 판매량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은 사람이 이 C세일즈라는 걸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게 뭔데요? 이게 시스템이죠? 뭐냐면 전 세계 네. 그 C세일즈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벤츠를 팔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만큼 쉽게 벤츠에서 안 주겠죠, 그죠? 그런 그렇죠, 라이센스를.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나오는 몇 천만 원짜리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네. 내용 중에 네. 판다님 수업의 어제의 내용이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이런 설득력을 주고 네. 신뢰를 주고 네, 이런 네. 브랜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거를 판다님께서는 온라인으로 그대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어제 강의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거였다. 아, 비슷해요, 결이.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판다님 제가 볼 때 뭘 해도 다 팔아요. 이분 뭘 해도 다 팔 것 같아. 아니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저는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어제 하루만으로도 네. 강의비 그냥 끝났습니다. 아유, 끝.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네네. 대표님이 그 나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아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저 대단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 사업 시작은 이제 10개월 됐고 1년도 안 됐어요.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이 계실 거고 근데 확실한 거는요.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스킬, 이 기술을 따라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만 따라해서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따라하면서 정말 내한테 이게 왜 따라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지속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느껴져요. 저 차 영업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 처음에 의욕 넘치는 후배들이 결국에는 3개월 못 가고 그만두더라고요. 오히려 꾸준하게 차근차근 밟아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돈을 번다. 뭔가 있겠지. 무슨 비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런 마케팅적인 이런 사고들을 충분히 내한테 흡수를 하고 이거를 내 사업에 꾸준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마케팅 여유를 스킬이 주시면. 아니라 네. 마케팅적인 사고를 넣어라. 네. 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오늘 43살 애기 둘 아빠 신나균 온라인 셀러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되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40대라는 나이에 돈 잘 나오던 회사를 잘린 것도 아니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 참 멋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신 대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아침마다 운동 영상 올리신다니까 같이 미라클 모닝 하듯이 신 대표님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같이 미라클 모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신 대표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